여러분 안녕하세요. 건설기계 설비기사 머신 나이트입니다. 오늘은 공정표 2부 강의입니다. 1부 강의에서는 작업요소 목록표가 주어지면은 이 작업요소 목록표를 가지고 네트워크 공정표 일부를 작성을 했었죠. 오늘 배울 2부 강의에서는 일부 작성된 네트워크 공정표를 퍼트 기법이나 CPM 기법으로 완성을 시키고 이 완성된 네트워크 공정표를 이용해서 일정 시간표와 여유시간 그리고 CP를 작성하는 연습을 할 겁니다. 그러면 퍼트 기법과 CPM 기법으로 네트워크 공정표를 완성하는 방법부터 알아보도록 할게요. 일단 퍼트 기법과 CPM 기법이 뭔지 알아야겠죠. 네트워크 공정표를 작성할 때 작성을 해줘야 하는 의미 있는 시각들이 있는데요. 이 시각들을 이벤트를 기준으로 네트워크 공정표에 나타내면은 퍼트 기법이고요. 또는 이 시각들을 작업을 기준으로 네트워크 공정표에 나타내주면 CPM 기법입니다. 그러면 네트워크 공정표에 표시를 해줘야 하는 시각들이 어떤 게 있느냐 용어를 한번 살펴볼게요. 먼저 TE, Earliest Time이고요. 최저 결합점 시각입니다. 어떤 이벤트에서 다음 작업을 시작할 수 있는 가장 빠른 시각입니다. 다음으로 TL, Latest Time이고요. 최지 결합점 시각입니다. 어떤 이벤트에서 끝나야 하는 작업들이 늦어도 언제까지 완료시키지 않으면 안 될 시각입니다. 여러분들 이 뜻을 정확하게 외우실 필요는 없어요. 다만 중요한 거는 우리가 퍼트 기법에서 설명드렸을 때 어떤 이벤트를 기점으로 의미 있는 시각을 표시해야 한다고 말씀을 드렸죠. 자, TE와 TL을 보실게요. 중요한 건 이거예요. 어떤 이벤트, 그러니까 이벤트를 기준으로 나타내는 시각이기 때문에 퍼트 기법에 쓰인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돼요. 자, 그러면 퍼트 기법에서 각각의 결합점에 각각의 TTL, TTL, TTL이 있겠죠. 각각의 TETL들의 관계를 알아보도록 할게요. 먼저 TEI 플러스 DE는 TEJ가 되는데요. 여러분들 지금 이 식을 외우라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은 위에 공정도를 보고 TEI 플러스 DE가 TEJ가 된다. 지금 제가 표시한 것처럼 이렇게 볼 줄 아셔야 하는 거예요. 다음으로 TEJ 플러스 DE-는 TEK가 된다. 마찬가지로 공정도에서 TEJ랑 DE-를 더하면 TEK가 된다. 이 순서를 알고 계셔야 해요. 다음으로 TLK-DE-는 TLJ가 된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공정도에서 TLK-DE-는 TLJ가 된다. 이 순서를 알아두셔야 하는 거예요. 다음으로 TLJ-DE는 TLI다. 마찬가지로 공정도에서 TLJ-DE는 TLI가 된다. 그리고 두 가지를 더 알아두셔야 하는데 공정도에서 처음과 끝의 이벤트의 TETL은 같습니다. 처음 이벤트의 TE, TL은 서로 0으로 같게 되고요. 다음으로 마지막의 이벤트의 TE, TL은 서로 같습니다. 이유는 TE, TL의 정의가 이렇기 때문입니다. 이 의미를 이해해 보시면 알 수 있어요. 다음으로 정리를 한 번만 더 하고 넘어갈게요. 너무 중요해요. 자, TE의 계산은 순행으로 작업 일수를 더해가면서 구해준다. 그리고 TL의 계산은 역행으로 작업 일수를 빼면서 구해준다. 그리고 공정도의 처음의 이벤트의 TETL은 서로 0으로 같은 값이다. 그리고 공정도의 마지막 이벤트의 TETL은 서로 같은 값이다. 이렇게 알아두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CPM 기법을 사용하기 위해서 필요한 용어들 정리를 해볼게요. 먼저 EST는 Earliest Start Time으로 가장 이른 개시 시각이고요. EFT는 Earliest Finish Time, 가장 이른 완료 시각. LST, Latest Start Time, 가장 늦은 개시 시각. LFT, Latest Finish Time, 가장 늦은 완료 시각입니다. 중요한 거는 기준이 어떤 작업이라는 거죠. 작업이 기준이 됩니다. 그래서 CPM 기법으로 표시를 할 때 작업을 기준으로 작업 위에 시각들을 적어줍니다.
작업 기준 왼쪽에는 네모와 네모 위쪽에 짝대기를 하나 그어서 EST와 LST를 적어주게 되고요. 작업 기준 오른쪽에는 세모와 세모 아래에 짝대기를 하나 그어서 LFT와 EFT를 작성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A 작업을 기준으로 A의 EST, A의 LST, A의 LFT, A의 EFT를 이렇게 작성을 해주고, 마찬가지로 B의 EST, B의 LST, B의 LFT, B의 EFT 이렇게 작성을 똑같은 형식으로 해주시면 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거는 A 작업의 EFT와 B 작업의 EST가 서로 같은 값이 된다는 것, 그리고 A 작업의 LFT와 B 작업의 LST가 서로 같은 값이 된다는 것, 이게 중요합니다. 왜냐면 우리 문제를 풀 때 이 네 가지 값을 각각 다 구해야 하는데, 이 두 가지 값 중에서 하나만 제대로 알고 있다면 나머지 값 구할 수 있죠. 마찬가지로 이 두 가지의 값 중에서 하나만 알아도 나머지 하나 자동으로 알 수 있죠. 그래서 문제를 풀 때 시간 절약을 많이 해줍니다. 그래서 이렇게 같다는 거 여러분들 꼭 기억을 해주셔야 해요. 이 두 가지가 같다는 거 증명을 한번 해볼게요. 이 시각들은 다음과 같은 식을 성립을 하는데요. 이 식들을 오른쪽 공정도에다가 적용을 한번 해볼게요. 이 식들을 외울 필요는 없어요. 몰라도 공정도 작성할 수 있습니다. 일단 EST는 TE 앞이라고 적어놨죠. A 작업의 EST는 A 작업 앞에 있는 이벤트의 TE와 같다, 이 뜻입니다. 다음으로 EFT는 EST 플러스 D인데 A 작업의 EFT는 A 작업의 EST 플러스 A 작업의 작업 일수를 더해주면 된다. 그러니까 EFT는 EST, 그러니까 TEI 더하기 A 작업의 작업 일수 DE, 그래서 TEI 플러스 DE가 EFT가 된다. 다음으로 LFT는 TLD인데요. 마찬가지로 A 작업의 LFT는 A 작업 뒤에 있는 이벤트의 TL과 같다. 그래서 A 작업의 LFT는 TLJ와 같다. 이 식이 성립을 하는 거예요. 다음으로 LST는 LFT-D인데요. A 작업의 LST는 A 작업의 LFT-A 작업의 작업일수 DE, 그러니까 A 작업의 LST는 A 작업의 LFT, 그러니까 TLJ에서 마이너스 A 작업의 작업일수 DE, 이렇게 계산이 된다. 자, 그럼 마찬가지로 B 작업에 대한 EST, LST, LFT, EFT 전부 다 이 식으로 바꿔주면은 제가 파란색으로 표시한 이 식들이 되겠죠. 자, 그러면 증명이 되죠. A 작업의 EFT, B 작업의 EST 서로 이 식으로 같다는 게 지금 성립을 하죠. 다음으로 A 작업의 LFT, B 작업의 LST 서로 같다는 게 이 식을 통해서 알 수 있죠. 자, 그래서 이렇게 같다는 거 증명을 해봤습니다. 다음으로 CPN 기법의 순행 계산 그리고 역행 계산을 한번 볼게요. 이것도 퍼트 기법과 매우 똑같습니다. A 작업의 EST와 A 작업의 작업일수 더하면은 A 작업의 EFT 또는 B 작업의 EST와 같은 값이 됩니다. 다음으로 B 작업의 EST와 B의 작업일수를 더해주면은 B 작업의 EFT와 같게 되죠. 다음으로 역행 계산 해볼게요. B 작업의 LFT에서 B의 작업일수를 빼면은 A 작업의 LFT 값이 되겠죠. 이때 A 작업의 LFT와 B 작업의 LST는 같은 값을 가지고요. 다음으로 A 작업의 LFT에서 A의 작업일수를 빼면은 A 작업의 LST 값이 되죠. 이렇게 CPN 기법의 순행과 역행 계산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그리고 CPN 기법에서 퍼트 기법과 마찬가지로 처음 작업의 EST와 LST는 서로 0으로 같은 값을 가지게 되고요. 마지막 작업의 LFT와 EFT는 서로 같은 값을 가지게 됩니다. 지금까지 배운 걸 토대로 퍼트 기법과 CPN 기법을 완성시켜보고 일정 시간표를 채워보는 연습을 한 문제 해볼게요. 일단 퍼트 기법부터 해볼게요. 첫 번째로 이벤트 위에다가 이렇게 네모칸 두 개를 그려주시면 됩니다.
각각의 이벤트에다가 이렇게 네모칸 2개씩 그려주시고요. 다음으로 네모칸들 알맞는 숫자를 넣어주시면 되는데 저는 여러분들 보기 편하라고 색깔로 구분을 해서 설명을 해드릴 겁니다. 근데 여러분들은 문제를 푸실 때 무조건 검정색으로 해야 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무조건 시험 칠 때는 검정색으로 다 해야 한다는 거 절대 까먹지 마시고요. 저는 빨간색, 파란색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먼저 처음 이벤트의 퍼트 기법은 처음에 0으로 서로 같다고 했죠. 일단 0, 0으로 채워놓고 시작합니다. 다음으로 순행 계산 해주면 돼요. 우리가 순행 계산 요때 했던 거 그대로 해주면 됩니다. 0 더하기 1, 1이죠. 그 다음에 1 더하기 3, 4죠. 그리고 마지막의 이 네모칸은 서로 같은 값이라고 했죠. 그래서 여기가 4니까 여기도 4로 채워주시면 됩니다. 다음으로 역행 계산 해주면 되겠죠. 4 빼기 3, 1, 1 빼기 1, 0. 물론 이건 0으로 고정이고요. 여러분들 1 빼기 1을 한 이유는 검산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만약 1 빼기 1을 했는데 0이 안 나온다. 그러면 어딘가 계산 실수를 하신 거예요. 그래서 퍼트 기법 이렇게 채워주시면 됩니다. 지금은 간단한 예시로 했는데 앞으로 예시들 계속 풀어볼 거니까 여러분들 제가 문제 푸는 거에 같이 연습을 따라 해보세요. 다음으로 CPN 기법 풀어볼게요. 작업을 기준으로 왼쪽에 네모칸 그리고 짝대기, 다음으로 작업을 기준으로 오른쪽에 세모, 짝대기, B작업도 마찬가지로 네모와 세모, 짝대기 이렇게 그려주시면 됩니다. CPN 기법도 마찬가지로 처음에 0, 0으로 갔다고 했죠. 0, 그리고 0 이렇게 시작을 해주시면 됩니다. 다음으로 순행 계산 해주시면 되고요. 0 더하기 1은 1이죠. 1 적어놓고 이 값과 이 값은 같다고 했으니까 1 그대로 적어주시면 되겠죠. 자, 같은 방법으로 계속 해주시면 됩니다. 1 더하기 3은 4죠. 4를 여기다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의 이 두 개의 값은 서로 같다고 했죠. 그래서 여기도 4를 적어주시면 되고요. 역행 계산 그대로 해주시면 되죠. 4 빼기 3, 1이죠. 그러면 1 적어주시고 이 값과 이 값은 같다고 했으니까 여기도 1을 적어주시면 되겠네요. 다음으로 1 빼기 1, 0이죠. 이거는 검산 형식으로 해주시면 됩니다. 다음으로 일정 시간표 채워보도록 할게요. 퍼트 기법을 먼저 보면서 한번 채워보도록 할게요. 그 다음엔 CPM으로 해볼게요. 퍼트 기법에서 보는 방법은 자, 따라 해보세요. 먼저 작업들의 EST를 다 채워줄 겁니다. A 작업의 EST는 A 앞에 있는 빨간색이라 생각하세요. 그러면 0. 마찬가지로 B 작업의 EST, B 앞에 있는 빨간색 1. 이대로 적어주시고요. 다음으로 작업들의 LFT 적어줄 겁니다. 먼저 A 작업의 LFT는 A 뒤에 있는 파란색이라 생각하세요. 1. 다음으로 B 작업의 LFT 마찬가지로 B 작업 뒤에 있는 파란색 4. 이렇게 적어주시면 됩니다. CPN 기법도 똑같아요. 작업들의 EST부터 구해볼게요. A 작업의 EST는 A 작업 앞에 있는 빨간색 0이죠. 0 그대로 적어주시고 B 작업의 EST, B 앞에 있는 빨간색 1 그대로 적어주시면 되죠. 다음으로 작업들의 LFT 구해보도록 할게요. A 작업 뒤에 있는 파란색 1이죠. 1 그대로 적어주시고 B 작업 뒤에 있는 파란색 4를 그대로 적어주시면 되죠. 다음으로 작업들의 LST와 EFT도 마저 구해볼게요. 일단 작업일수를 여기다가 적어주세요. AB의 작업일수 13 그대로 AB의 작업일수 13 이렇게 적어주시고 다음으로 EFT는 EST 플러스 작업일수 D이죠. EFT는 EST 더하기 작업일수죠. 그러면 0 더하기 1, 1 더하기 3, 4 이렇게 구하시면 돼요. 다음으로 LST 구해볼 텐데 LST는 LFT 마이너스 작업일수 D이죠. LST는 LFT 마이너스 작업일수 1 빼기 1, 0, 4 빼기 3, 1 이렇게 구해주시면 돼요. 이 방법 그대로 계속 예제들 연습할 겁니다. 믿고 따라와 주세요. 다음으로 여유 시간표 구하는 법 알아보겠습니다. 일단 여유 시간들에 대해서 알아볼게요. 이 뜻 하나하나 다 모르셔도 상관없습니다. 문제 푸는 법은
제가 알려드릴 거예요. 그래도 한번 짚고 넘어가 볼게요. TF 총 여유 시간이고요. 전체 공사 기간을 지연시키지 않는 범위에서 한 작업이 가질 수 있는 여유 시간이에요. 같은 식으로는 LST-EST 또는 LFT-EFT 이렇게 계산을 하시면 됩니다. 외울 필요 없어요. 다음으로 FF 자유 여유 시간이고요. 후속 작업의 EST를 지연시키지 않는 범위에서 한 작업이 가질 수 있는 여유 시간입니다. 후속 작업의 EST에서 현재 작업의 EFT를 빼면 같은 값이 나옵니다. 다음으로 DF 또는 IF라고도 주어지고요. 간섭 여유 시간입니다. 후속 작업의 EST를 지연시키지만 전체 공사 기간을 지연시키지 않는 범위에서 한 작업이 가질 수 있는 여유 시간이에요. 계산식은 TF에서 FF를 빼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 외워야 하는 거 지금부터 하는 거예요. 자, 네트워크 공정표에다가 저는 EFT를 표시를 해줄 거예요. 이것도 따라 하세요. A 작업의 EFT는 A 앞에 있는 빨간색 더하기 A의 작업일수 더해서 1이 되잖아요. 이게 A 작업의 EFT인데 이 화살표 밑에다가 적어 주실 거예요. B의 EFT도 마찬가지예요. B 앞의 빨간색 더하기 B의 작업일수 4죠. 4를 그대로 이 화살표 밑에 적어주시면 돼요. CPN 기법도 마찬가지예요. A의 EFT는 A 앞에 있는 빨간색 더하기 A의 작업일수 0 더하기 1은 1이고 1이 이 화살표 밑에 적혀 있으면 되겠죠. 다음으로 B의 EFT B 앞에 있는 빨간색 1 더하기 B의 작업일수 3 1 더하기 3은 4고 이 4를 화살표 밑에다가 적어주시면 됩니다. 작업들의 TF부터 구해볼게요. A의 EFT 구했죠. 자, 이 보라색 위에 있는 파란색을 찾습니다. 이 파란색 빼기 보라색 1 빼기 1은 0이죠. 그러면 A 작업의 TF는 0이 됩니다. 자, B의 TF부터 구해볼게요. B의 EFT 4죠. 그 위에 있는 파란색을 찾습니다. 4 빼기 4는 0이죠. CPN 기법도 마찬가지예요. A 작업의 EFT 보라색 위에 있는 파란색을 찾습니다. 어떤 거든 상관없습니다. 1 빼기 1 0이죠. 다음으로 B 작업의 EFT 4죠. 이 4 위에 있는 파란색 찾습니다. 4 빼기 4는 0이죠. 이렇게 TF를 구하는 거예요. 다음으로 작업들의 FF를 구해볼게요. FF도 비슷해요. A 작업의 보라색 그렸죠. 보라색 위에 있는 빨간색을 찾습니다. 이 빨간색 빼기 1 빼기 1은 0이죠. FF는 0입니다. A 작업의 FF는 0이에요. 다음으로 B 작업의 FF 구해볼게요. B의 보라색 4, 그 위에 빨간색 찾습니다. 4 빼기 4는 0이죠. B의 FF 구한 거예요. 자, CPM도 마찬가지예요. A 작업의 보라색, 그 위에 빨간색 찾습니다. 1 빼기 1, 0이죠. 다음으로 B의 FF, B 옆에 있는 보라색 찾습니다. 보라색 위에 있는 빨간색 찾습니다. 4 빼기 4는 0이죠. 이렇게 B의 FF도 구할 수 있는 거예요. 다음으로 DF는 TF-FF죠. TF-FF, 그러니까 0 빼기 0은 0, 0 빼기 0은 0, 이렇게 DF 구해주시면 됩니다. 여러분, 한 번 더 강조하지만 제가 공정표 상에서 구하는 방법을 계속 연습할 거예요. 여러분들은 계속 저를 따라 하시면 됩니다. 다음으로 CP를 표시하는 방법을 알아볼게요. 일단 CP가 뭔지 알아야겠죠. CP는 주 공정선이고요. 뜻은 시작 이벤트에서 종료 이벤트에 이르는 가장 긴 경로예요. 같은 말로 TE와 TL이 같은 선입니다. CP는 표시 형식이 있는데요. 이 TE와 TL이 같은 선을 굵은 선으로 표시를 해주고 표에는 별표를 체크를 해줘야 해요. 자, 예시를 들면은 여러분들이 이해하기 쉽습니다. TE와 TL이 같은 선. 자, 이 이벤트를 한번 볼게요. 이벤트 위에 TE와 TL이 같죠. 이벤트 위에 TE와 TL이 같죠. 이벤트 위에 TE와 TL이 같죠. 이 선들을 굵은 선으로 다 이어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TE와 TL이 같은
이벤트 사이를 굵은 선으로 표시를 해줬는데 이 굵은 선 위에 작업 A, B가 있죠. 그러면 이 작업에 CP 표시를 해줍니다. 표에는 별표로 표시를 해주시면 돼요. 문제에서 별표로 표시해달라고 적혀 있을 겁니다. CPM도 마찬가지예요. T와 TL이 같으면 되는데 빨간색과 파란색이 같으면 CP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빨간색, 파란색 같죠? 이 결합점 위에 빨간색, 파란색 같죠? 이 결합점 위에 빨간색, 파란색 같죠? 자, 그러면은 이 TE와 TL이 같은 결합점 사이를 굵은 선으로 이어주면 됩니다. 그러면 이렇게 이어주고 이어주고 마찬가지로 이 굵은 선 위에 있는 작업들에 이렇게 CP 표시, 별표를 체크를 해주시면 돼요. 다음으로 알아야 할 게 하나 더 있어요. CP가 되는 이 작업들은 여유가 다 0이죠. 그래서 우리는 앞으로 CP를 먼저 찾고 이 여유들을 0을 먼저 표에다가 채워주고 문제를 풀 겁니다. 문제를 이렇게 다 풀고 나면요. 우리가 문제를 쉽게 풀기 위해서 썼던 장치들을 다 지워줘야 해요. 먼저 이 보라색들 다 지워주시고 다음으로 여기 표 옆에 있는 작업일수 지워주시고 다음으로 이 색을 모두 검정색으로 다 표시를 바꿔주시면 됩니다. 지금부터는 문제 푸는데 필요 없는 정보들은 제외하고 필요한 정보들만 왼쪽 판서에 정리를 할 겁니다. 일부 첫 번째 강의에서 풀었던 문제 4문제를 마저 네트워크 공정도를 작성하면서 추가로 외워야 할 것들은 왼쪽 판서에 마저 추가를 해보도록 할게요. 오늘 완성시킬 왼쪽 판서 외에는 외울 게 없습니다. 믿고 따라오세요. 한 페이지로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문제 풀어볼게요. 실제 문제였다면 퍼트 기법 또는 CPM 기법으로 문제를 풀어라고 지정을 했을 겁니다. 만약에 언급이 없다면은 기법 선택을 해서 푸시면 되는데 우리는 공부를 하는 입장이니까 두 가지 기법 모두 다 적어 볼 거예요. 일부 강의를 들으셨다면은 작업 요소 목록표를 가지고 이렇게까지 네트워크 공정도를 작성하는 거는 여러분들 배우셨을 겁니다. 그러면 퍼트 기법부터 작성을 하고 그 다음에 CPM 기법으로 작성을 해볼게요. 먼저 퍼트 기법은 각각의 이벤트 위에 이렇게 네모 2칸을 이렇게 적어주시면 됩니다. 다음으로 이 네모 칸들을 채워주면 되겠죠. 자, 먼저 처음과 끝의 이벤트는 서로 TE와 TL은 같은 값이다. 그리고 처음일 때는 서로 0으로 같다고 했죠. 그러면 이렇게 0, 그리고 파란색 0 이렇게 적어주시면 되고요. 다음으로 EFT 보라색 계산해주면서 빨간색 순행 계산도 같이 진행을 해볼게요. 자, 같이 진행을 하는 걸 보여드리는 건 처음이니까 여러분들이 익숙하지 않는 건 당연한 거예요. 그렇지만 문제를 풀 때 빠르게 풀기 위해서는 이 방법으로 풀어주셔야 해요. 믿고 따라오세요. 익숙해지셔야 합니다. 자, 먼저 0 더하기 작업일수 1은 1이죠. 1을 이 화살표 밑에다가 보라색 표시를 해주시고요. 다음으로 빨간색 순행 계산도 해줘야죠. 0 더하기 1은 1 빨간색으로 여기도 표시. 이거하고 뭐가 다르냐 지금 궁금할 수 있는데 이건 나중에 말씀드릴게요. 이 문제 풀면서 가르쳐 드릴 거예요. 다음으로 0 더하기 3은 3이고 화살표 밑에 보라색으로 이렇게 3 표시해 주시면 되겠죠. 다음으로 빨간색 순행 계산 0 더하기 3은 3 여기다가 3 적어주시면 되겠네요. 다음으로 보라색 EFT 계산 계속 해볼게요. 1 더하기 2는 3이죠. 이 화살표 밑에다가 3이라고 적겠습니다. 다음으로 D의 EFT도 계산을 해봐야죠. 3 더하기 4는 7. 화살표 밑에다가 여기 7이라고 적겠습니다. 여기서 새로운 게 하나 더 나오는 거예요. 빨간색은 순행 계산인데 이렇게 보라색 2개가 나왔을 때 큰 값을 선택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3이 아니라 7을 여기다가 적어주시면 돼요. 다음으로 끝의 이벤트는 TETL이 같으니까 여기다가 7 똑같이 적어주시면 되고요. 다음으로 역행 계산 해봐야겠죠. 7 빼기 2는 5죠. 그래서 여기다가 5를 적어주시면 되고 7 빼기 4는 3이죠. 여기다가 3을 적어주시면 됩니다. 여기까지만 해도 이 문제는 완성입니다. 자, 그런데 한 가지를 더 배워볼게요. 파란색은 역행 계산을 하는데
여러 가지 값 중에 선택을 해야 한다면 작은 값을 선택을 해야 해요. 무슨 말이냐? 여기서 파란색 역행 계산을 해볼게요. 5 빼기 1은 4였죠? 3 빼기 3은 0이죠? 자, 그러면은 이 4와 0 중에서 작은 값인 0을 골라서 여기에 넣어줘야 한다는 거죠. 만약에 여러분들이 역행 계산을 해서 처음 이벤트에 예를 들어서 이렇게 1과 4로 나왔다. 그러면 작은 값을 선택을 하면 1이죠. 그러면 여기에 0 말고 1을 넣으면 될까요? 안 됩니다. 처음은 무조건 TE와 TL이 0으로 같아야 해요. 그래서 만약에 이렇게 1이 나왔다면은 잘못 계산한 거니까 무조건 다시 푸셔야 하는 거예요. 다음으로 CPN 기법 작성을 해볼게요. 작업 왼쪽에는 네모와 짝대기, 작업 오른쪽에는 세모와 짝대기, 각각의 작업마다 이렇게 네모, 오른쪽엔 세모, 작업마다 왼쪽엔 네모, 오른쪽엔 세모 이렇게 그려주시면 됩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들 이렇게 하나하나 그리는 게 조금 불편할 수 있어요. 그래서 그냥 이벤트를 기준으로 처음과 끝에는 처음에는 네모와 짝대기, 마지막에는 세모와 짝대기, 그리고 중간에 있는 이 이벤트 위에다가 세모, 네모 순으로 이렇게 그려주시면은 편하게 이 기호들을 빨리 그릴 수 있어요. 그러면 이제 숫자를 채워볼게요. 처음에 이벤트는 0과 0으로 같다. 네모 안에 빨간색, 그리고 여기에다가 00 이렇게 적어주면 되겠죠. 다음으로 빨간색 순행 계산 해보도록 할게요. 0 더하기 1은 1이죠. 화살표 밑에 1 적어주고, 그리고 이 네모에다가 1 적어주신 다음에 이 값과 이 값은 같으니까 여기도 1 이렇게 적어주시면 되겠네요. 다음으로 0 더하기 3은 3이고요. 화살표 밑에 3 적어주시고, 다음으로 여기 네모칸에 3 적어주고, 마찬가지로 옆에 같으니까 3 이렇게 적어주시면 됩니다. 순행 계산 마저 할게요. 1 더하기 2는 3이죠. 이 화살표에 3 적어주고, 3 더하기 4는 7이죠. 이 화살표 밑에 7 적어주시고, 그러면 3과 7 중에서 큰 값을 선택을 해줘야 하죠. 큰 값 7을 여기다가 빨간색으로 적어주시면 되겠네요. 다음으로 끝의 이벤트는 TE와 TL이 같다. 그러면 이 세모에다가 파란색으로 7 적어주시면 되고요. 역행 계산 해볼게요. 7 빼기 2는 5고, 세모에다가 5를 적어주시면 되고, 이 값과 이 값은 같으니까 여기도 5를 적어주시면 됩니다. 마찬가지로 7 빼기 4는 3이고요. 그러면 이 세모에다가 3을 적어주시고, 이 세모와 여기 있는 값은 같으니까 여기 3을 적어주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까지 하면은 CPN 기법으로 완성을 한 거고, 여기도 마찬가지로 한번 해볼게요. 5 빼기 1은 4였죠. 3 빼기 3은 0이었죠. 둘 중에 작은 값을 선택을 하면 0이 나와야겠죠. 지금부터는 이 표를 다 채워보도록 할게요. 먼저 일정 시간표 EST부터 해볼게요. EST는 작업 앞에 있는 빨간색을 고르시면 돼요. 퍼트 기법으로 보겠습니다. A 작업 앞에 있는 빨간색 0이죠. B 작업 앞에 있는 빨간색 0이죠. C 작업 앞에 있는 빨간색 1이죠. D 작업 앞에 있는 빨간색 3이죠. CPN 기법도 마찬가지예요. A 작업 앞에 있는 빨간색 0, B 작업 앞에 있는 빨간색 0, C 작업 앞에 있는 빨간색 1, D 작업 앞에 있는 빨간색 3. 다음으로 LFT 구해볼게요. 작업 뒤에 있는 파란색을 선택해 주시면 됩니다. A 작업 뒤에 있는 파란색 5, B 작업 뒤에 있는 파란색 3, C 작업 뒤에 있는 파란색 7, D 작업 뒤에 있는 파란색 7. CPN 기법도 마찬가지예요. A 작업 뒤에 있는 파란색 5, B 작업 뒤에 있는 파란색 3, C 작업 뒤에 있는 파란색 7, D 작업 뒤에 있는 파란색 7. 똑같죠? 다음으로 작업 요소 목록표에 있는 이 작업 일수를 그대로 적어줍니다. A, B, C, D 작업 일수 그대로 적어주시면 1, 3, 2, 4 이렇게 적어주시고, EFT는 EST 더하기 작업 일수였죠. 그래서 그대로 더해주시면 됩니다. 0 더하기 1, 1, 0 더하기 3, 3, 1 더하기 2, 3, 3 더하기 4, 7 이렇게 적어주시면 되고요. LST는 LFT
빼기 작업일수라고 했죠. 5 빼기 1은 4, 3 빼기 3은 0, 7 빼기 2는 5, 7 빼기 4는 3 이렇게 적어주시면 됩니다. 다음으로 CP부터 작성을 해볼게요. CP는 굵은 선 그리고 별표를 표시를 하는데요. CP는 TE와 TL이 서로 같은 지점을 이어주면 됩니다. 자, 그러면은 이벤트 위에 있는 빨간색과 파란색이 같은 지점들을 이렇게 굵은 선으로 이어주시면 됩니다. CPM도 마찬가지로 빨간색과 파란색이 같은 이 지점들을 이어주시면 돼요. 굵은 선으로 이렇게 표시를 해주신 다음에 별표 표시를 해줘야겠죠. 별표는 이 굵은 선 위에 있는 이 작업 B와 D가 있죠. B와 D에 이렇게 별표로 표시를 해주시면 됩니다. CP 표시를 했고 이제 여유시간표를 작성해 볼 텐데요. CP일 때는 이 여유가 전부 다 0이에요. 그래서 별표 옆에 있는 이 여유 시간들 전부 다 0으로 먼저 작성을 하시고 시작하면 빨라요. 다음으로 나머지 여유 시간표들 다 작성을 해볼게요. TF는 파란색 빼기 보라색이죠. A의 TF부터 구해볼게요. A 오른쪽에 있는 파란색 빼기 보라색, 그럼 5 빼기 1이죠. 그러면 4고요. FF는 빨간색 빼기 보라색이죠. A의 FF는 빨간색 빼기 보라색 1 빼기 1, 0이죠. 다음에 DF는 TF 빼기 FF니까 4 빼기 0 해서 4를 적어주시면 됩니다. 다음으로 C의 여유시간도 작성해 볼게요. C 오른쪽에 있는 파란색 빼기 보라색 7 빼기 3은 4죠. 다음으로 빨간색 빼기 보라색 7 빼기 3은 4죠. 다음에 4 빼기 4는 0이죠. 이렇게 작성을 해주시면 됩니다. 여기서 조금 더 쉽게 작성을 할 수 있는 팁이 있다면 TF는 FF보다 무조건 크거나 같은 값이에요. TF가 FF보다 무조건 크거나 같은 값. 그 이유는 의미를 생각해 보면 알 수 있어요. TF는 총 여유 시간이고 FF는 자유 여유 시간이에요. 의미에 따라서 총 여유 시간이 당연히 FF보다 많겠죠. 그래서 TF는 FF보다 크거나 같다인데 우리한테 중요한 거는 어떻게 활용하느냐죠. 우리가 방금 예제로 여유시간표를 구할 때는 TF는 파란색 빼기 보라색, FF는 빨간색 빼기 보라색으로 했는데 이제 그렇게 구분할 필요 없이 그냥 이 값을 이 보라색에 그냥 다 빼보는 거예요. 그러면 0과 4가 나오는데 그 중에 큰 값인 4를 여기 적어주시고 작은 값을 여기 적어주면 되겠죠. 이렇게까지 하면은 완성이긴 한데 중요한 건 우리가 문제를 풀기 위해 했던 도구들 다 지워줘야겠죠. 이 보라색들 다 없애주세요. 이 보라색들 다 없애주시고 마찬가지로 여기도 다 지워주셔야 합니다. 그리고 작업일수도 지워주시고요. 마지막으로 시험 칠 때 무조건 모두 다 검은색으로 표시를 이렇게 해주셔야 해요. 제가 색깔로 문제를 푼 이유는 여러분들이 쉽게 이해를 하고 공부를 하시라고 그렇게 구분을 해 놓는 거예요. 시험 치실 때 무조건 다 검정색인 거 잊지 마세요. 두 번째 문제 풀어볼게요. 퍼트 기법부터 채워볼게요. 처음 이벤트는 TE와 TL 0으로 같다고 했죠. 그래서 0 그리고 여기도 0 이렇게 채워주시면 됩니다. 다음으로 빨간색 순행 계산해 볼게요. 0 더하기 1은 1이죠. 화살표 밑에 1 적어 놓겠습니다. 그리고 여기도 1 그대로 적어주시면 되겠죠. 다음으로 이번 문제에서 새롭게 배울 내용 덤이죠. 자, 더미 계산법은 그대로 해주시면 됩니다. 어떻게 하면 되느냐? 1 그대로 더미 1 화살표 옆에 보라색으로 표시를 해주시면 됩니다. 다음으로 0 더하기 3 해서 이 화살표 밑에 3 적어주시면 되고, 자, 그러면 이 2번 이벤트 옆에 있는 이 네모칸 채워야 하는데 1과 3 중에서 큰 값 고르면 되죠. 3을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순행 계산 1 더하기 2는 3 화살표 옆에 3 적어주시고 3 더하기 4는 7 화살표 밑에 7 적어줄게요. 마찬가지로 3과 7 중에서 큰 값 7을 선택해서 빨간색으로 적어주시면 됩니다. 끝의 이벤트는 TETL 같으니까 7 이렇게 그대로 적어주시면 되고요. 역행 계산 해볼게요. 7 빼기 4는 3이죠.
여기 3 적어주시면 되고요. 다음으로 더미도 역행 계산을 해줘야 하는데 마찬가지로 그대로 넘어가 주시면 됩니다. 3 그대로 3이에요. 자, 그럼 일단 3 적어 볼게요. 다음으로 여기 7 빼기 2를 해서 5가 됐죠. 그러면은 3과 5 중에서 역행 계산이니까 작은 값 선택해 주면 돼요. 그러면 3을 적어 주시면 되겠죠. 자, 더미는 순행 계산도 하고 역행 계산도 하는데 순행 계산을 할 때는 큰 값을 당연히 선택을 하는 거고요. 예시를 보여드리면 여기 이렇게 3과 1 중에서 큰 값 3을 선택해서 여기 3을 적었었죠. 자, 역행일 때는 이렇게 더미 그 다음에 이렇게 실선으로 와서 작은 값 3, 5 중에서 3을 골라서 여기 넣었죠. 그래서 더미는 그대로 계산을 하고 이벤트에서는 역행일 때는 작은 값, 순행일 때는 큰 값 그렇게 선택을 하신다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역행 계산 계속 진행할게요. 3 빼기 1은 2죠. 3 빼기 3은 0이죠. 자, 그래서 0과 2 중에 작은 값 0을 선택을 해서 넣어주시면 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는 처음 이벤트니까 이 둘 중에 작은 값이 0이 아니라면 여러분들이 잘못 계산을 했다는 증거죠. 다음으로 CPM으로도 표현을 해볼게요. 처음에 0과 0 그대로 적어주시고요. 순행 계산 해보겠습니다. 0 더하기 1은 1 그리고 0 더하기 1을 그대로 적어주시고 더미가 있으니까 이 빨간색 1 그대로 여기 와서 적어주시면 되고 그 다음에 0 더하기 3은 3이니까 3 적어주시고 그리고 순행 계산이니까 1과 3 중에서 큰 값인 3을 선택해서 여기 넣어주시면 되겠죠. 다음으로 1 더하기 2, 3, 3 더하기 4, 7 둘 중에서 큰 값 7 선택해서 적어주시고 그리고 끝 이벤트니까 T, T를 같다. 그래서 세모에다 파란색으로 7 적어주시면 되고요. 다음으로 역행 계산 해볼게요. 7 빼기 4는 3이죠. 그래서 여기 3 적어주시고 다음으로 더미니까 이 3이 그대로 가면 되죠. 여기다가 3 적어줄게요. 다음으로 7 빼기 2는 5죠. 자, 그러면 3과 5 중에서 작은 값을 선택을 해서 적어줘야겠죠. 그래서 3을 적어주겠습니다. 다음으로 3 빼기 1은 2, 3 빼기 3은 0. 그래서 2와 0 중에서 작은 값 0 넣어주시면 되죠. 작업 일정표 채워볼게요. 자, 먼저 EST는 작업 앞쪽에 있는 빨간색이라 했죠. 퍼트 기법, CPM 기법 둘 다 똑같이 적용됩니다. 퍼트 기법으로 볼게요. 작업 앞에 있는 빨간색 0, 다음으로 B 앞에 있는 빨간색 0, C 앞에 있는 빨간색 1, D 앞에 있는 빨간색 3 이렇게 적어주시면 되죠. 다음으로 LFT 그려보도록 할게요. LFT는 작업 뒤에 있는 파란색이었죠. A 작업 뒤에 있는 파란색 3이죠. B 작업 뒤에 있는 파란색 3, C 작업 뒤에 있는 파란색 7, D 작업 뒤에 있는 파란색 7 이렇게 적어주시면 됩니다. 다음으로 작업 일수 이렇게 적어주면 빠르다 했죠. A, B, C, D 그대로 적어주시면 됩니다. 1, 3, 2, 4 이렇게 적어주시고 EFT는 EST에다가 작업 일수 더해주면 되니까 0 더하기 1은 1, 0 더하기 3은 3, 1 더하기 2는 3, 3 더하기 4는 7 그리고 LST는 LFT 빼기 작업 일수였죠. 그래서 3 빼기 1은 2, 3 빼기 3은 0, 7 빼기 2는 5, 7 빼기 4는 3 이렇게 적어주시면 됩니다. 다음으로 CP 표시해 볼게요. CP는 TL과 TE 서로 같은 값이고요. 굵은 선으로 별표 이렇게 표시를 해줍니다. 자, 그러면 CP는 빨간색과 파란색이 서로 같은 지점들을 이어준 이 선으로 굵은 선을 표시해주고 그리고 CP 표에서 B와 D에다가 표시를 해주시면 되겠죠. 이렇게 별표 표시를 해주시면 됩니다. 다음으로 여유시간표 작성을 해볼게요. CP는 여유시간이 없죠. 그래서 TF, FF, DF 모두 다 0 표시를 해주시면 됩니다. CP 옆에 있는 여유시간은 전부 다 0. 다음으로 A작업 TF와 FF 구해볼게요. A작업 옆에 있는 보라색과 빨간색, 파란색
빼주면 된다 했죠. 그러면 0과 2인데 TF가 무조건 FF보다 크니까 2, 0 이렇게 적어주시고 TF는 TF 빼기 FF니까 2 빼기 0은 2 이렇게 작성해 주시면 됩니다. 다음으로 C의 여유시간 작성해 볼게요. C 오른쪽에 있는 보라색과 빨간색, 파란색 빼주면 된다 했죠. 7 빼기 3, 4 7 빼기 3, 4 그러면 4, 4 적고 4 빼기 4는 0 이렇게 적어주시면 되겠네요. 마지막으로 문제 풀 때 썼던 도구들 지워주시고 그 다음에 무조건 모두 다 검정색으로 표시하는 것까지 잊으시면 안 됩니다. 세 번째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문제는 넘버링 더미 때문에 여러 가지로 네트워크 공정도가 그려지는 문제였죠. 이 문제 같은 경우에는 4가지 경우의 수로 그릴 수 있었는데 그 중에 2가지만 퍼트 기법으로 각각 표시를 한번 해볼게요. 먼저 처음과 끝의 이벤트는 t와 tl 0으로 같았다. 그래서 0 그리고 0 이렇게 적어 주시고요. 다음으로 순행 계산해 볼게요. 0 더하기 1은 1이죠. 여기 보라색으로 1 적어 주시고 그리고 0 더하기 1 빨간색으로 1 이렇게 적어 주셔야죠. 다음으로 더미는 그대로 계산을 해주면 된다 했죠. 1을 그대로 적어 주시면 됩니다. 다음으로 0 더하기 3은 3 여기다가 적어 주시고 그래서 1과 3 중에서 큰 값 3을 여기다 적어 주시면 됩니다. 다음으로 3 더하기 5는 8이죠. 여기다가 8 적어 주시고 3 더하기 2는 5죠. 여기다 5 적어 주시고 마찬가지로 여기 빨간색으로 5 적어 주시면 되고 더미니까 그대로 5 적어 주시면 되겠네요. 5와 8 중에서 둘 중에 큰 값 8을 선택을 해서 이렇게 빨간색으로 적어 주시고 끝의 이벤트는 TE, TL이 같으니까 여기 파란색으로 8 적어 주세요. 다음으로 역행 계산해 볼게요. 8 더미니까 그대로 8 적어 주시면 되겠죠. 다음으로 8 빼기 2는 6 그리고 8 빼기 5는 3 그러면 3과 6 중에서 작은 값 3을 선택해서 여기 적어주시면 되겠죠. 다음으로 더미니까 3을 그대로 적어주시면 되겠죠. 마지막으로 3 빼기 1은 2, 3 빼기 3은 0 둘 중에서 작은 값 0을 선택을 해서 0과 같은지 봐주시면 되겠네요. 다음으로 다른 공정도를 퍼트 기법으로 표시해 볼게요. 자, 처음은 0, 0이죠. 0 그리고 0 적어 주시고요. 다음으로 0 더하기 3은 3 적어 주시고 마찬가지로 여기도 3 적어 주셔야죠. 더미니까 3을 그대로 적어 주시면 되고요. 다음으로 0 더하기 1은 1 이렇게 적어 주시고 1과 3 중에서 큰 값인 3 빨간색으로 적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계속 진행해 볼게요. 3 더하기 2는 5죠. 여기 5 적어 주시고 여기도 5 적어 주면 되겠네요. 그 다음에 더미니까 그대로 5가 여기 5를 적어 주시면 되겠네요. 다음으로 3 더하기 5는 8 이 화살표 밑에 8 적어 주시고 그 다음에 5와 8 중에서 큰 값인 8을 선택을 해서 마지막에 이렇게 빨간색으로 적어 주시면 되겠네요. 끝의 이벤트는 TE, TL이 같으니까 여기 8 파란색으로 적어 주시고 역행 계산을 해 볼게요. 더미니까 8 그대로 8을 여기 적어 주시면 되겠네요. 다음으로 8 빼기 5는 3 그리고 8 빼기 2는 6 3과 6 중에서 작은 값 3을 선택을 해서 여기 적어 주시면 되겠네요. 다음으로 더미 있으니까 3이 그대로 내려와서 3 적어 주시면 되고요. 마지막으로 3 빼기 1은 2, 3 빼기 3은 0 둘 중에 작은 값 선택해서 0 맞는지 확인해 주시면 됩니다. 다음으로 EST 채워 넣어야죠. EST는 작업 앞쪽에 있는 빨간색, A 앞에 있는 빨간색 0, B 작업 앞에 있는 빨간색 0, C 앞에 있는 빨간색 3, D 앞에 있는 빨간색 3. 다음으로 LFT는 작업 뒤에 있는 파란색이죠. A 뒤에 있는 파란색 3, B 뒤에 있는 파란색 3, C 뒤에 있는 파란색 8, D 뒤에 있는 파란색 8. 밑에 있는 퍼트 기법도 한번 봐볼게요. A 작업 옆에 있는 빨간색 0, B 앞에 있는 빨간색 0, C 앞에 빨간색 3, D 앞에 빨간색 3.
A 뒤에 있는 파란색 3, B 뒤에 있는 파란색 3, C 뒤에 있는 파란색 8, D 뒤에 있는 파란색 8. 둘이 똑같죠? 다음으로 LST, EFT 적어봐야죠. 작업 일수 ABCD 그대로 써주겠습니다. 1, 3, 5, 2 이렇게 그대로 적어주시고 EFT는 EST에다가 작업 일수 더한 거니까 0 더하기 1은 1, 0 더하기 3은 3, 3 더하기 5, 8, 3 더하기 2, 5. 그리고 LST는 LFT 빼기 작업 일수니까 3 빼기 1, 2, 3 빼기 3, 0, 8 빼기 5, 3, 8 빼기 2, 6 이렇게 적어주시면 됩니다. 다음으로 CP 표시해봐야죠. 파란색과 빨간색이 같은 지점들을 이으면 되죠. 마찬가지로 파란색과 빨간색이 같은 지점들을 이렇게 이어주시면 됩니다. 붉은색 표시를 이렇게 해주고 그리고 이 위에 있는 작업 B와 C죠. B와 C를 이렇게 별표로 표시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CP 옆에 있는 이 여유시간표 전부 다 0으로 작성을 해주는데 이번 문제는 그렇게 안 하고 하나하나 비교를 하면서 한번 해볼게요. 왜냐하면 여기서 주의하셔야 할 게 있어요. 원래대로라면 이 D의 여유시간을 구할 때 D 바로 오른쪽에 있는 이 이벤트에 있는 빨강, 파랑에서 보라색을 빼주면 됐죠. 마찬가지로 이 작업의 여유시간을 구할 때는 바로 오른쪽에 있는 이 이벤트 주변에 있는 빨강, 파랑에서 보라색을 빼주면 됐죠. 그런데 이벤트에서 뻗어나가는 작업이 오직 더미 한 개만 있을 때, 그러니까 이 작업 D의 여유시간을 구할 때는 오른쪽에 있는 이벤트를 확인을 해봐야 하는데 이 이벤트에서 뻗어나가는 작업이 지금처럼 실선이 하나도 없고 오직 더미 하나만 있을 때 이 경우에는 D의 여유시간을 이 이벤트에서 빨강, 파랑에서 보라를 빼는 게 아니라 더미 뒤에 있는 이 이벤트에서 빨강, 파랑에서 여기 있는 보라를 빼주셔야 한다는 거예요. 오른쪽 문제를 예시로 여유시간을 구해볼게요. A부터 구해보겠습니다. A 작업의 여유시간을 구하기 위해서는 A 작업 뒤에 있는 이벤트를 확인해야 하죠. 이 이벤트에서 뻗어나가는 작업이 실선이 하나도 없죠. 오직 더미 하나만 있습니다. 이때 A 작업 뒤에 있는 이 이벤트에서 빨강, 파랑에서 보라를 빼주는 게 아니라 더미 다음에 있는 이 이벤트에서 빨강, 파랑에서 여기 있는 보라를 빼주셔야 해요. 그러면 3 빼기 1, 2, 3 빼기 1, 2 그러면 2, 2 그리고 DF는 2 빼기 2는 0 이렇게 되겠네요. 다음으로 B의 여유시간을 구해보도록 할게요. B 다음에 있는 이 이벤트에서 빠져나가는 작업 확인을 해보니까 실선 2개죠. 그러면 여기서 여유시간을 바로 계산을 하시면 되죠. 3 빼기 3, 0, 3 빼기 3, 0 그래서 0, 0 그리고 DF는 0 빼기 0은 0이다 이렇게 해주시면 되죠. 다음으로 C의 여유시간을 구해보도록 할게요. C 다음에 있는 이 이벤트 확인을 해야죠. 이 이벤트에서 뻗어나가는 작업은 없죠. 이 작업은 이 이벤트에서 뻗어나가는 거죠. 그래서 계산은 8 빼기 8, 0, 8 빼기 8, 0 해서 0, 0 그리고 0 빼기 0은 0이다 이렇게 적어주시면 되겠네요. 다음으로 D의 여유시간을 구해볼게요. D 다음에 있는 이벤트를 확인을 해야죠. 이 이벤트에서 뻗어나가는 작업이 오직 더미 하나만 있죠. 자, 이때는 여기서 계산을 하는 게 아니라 이 더미 다음 이벤트에서 빨강, 파랑에서 여기 있는 보라를 빼주시면 됩니다. 8 빼기 5는 3, 8 빼기 5는 3 해서 3, 3 그리고 3 빼기 3은 0 이렇게 적어주시면 됩니다. 다르게 적은 네트워크 공정도도 똑같이 적용이 되는지 알아봐야죠. A의 여유시간부터 보겠습니다. A 다음에 있는 이 이벤트에서 뻗어나가는 작업이 실선 2개가 있죠. 그러면은 여기서 계산을 하시면 되죠. 원래대로. 그러면 3 빼기 1은 2, 3 빼기 1은 2, 2, 2 그리고 2 빼기 2는 0 똑같죠. 다음으로 B작업 여유시간 구해보겠습니다. B 다음에 있는 이벤트에서 뻗어나가는 작업이 오직 더미 한 개만 있죠. 그러면은 여기서 계산을 하는 게 아니라 이 더미 다음에 있는 이벤트에서 빨강, 파랑에서 여기 있는 보라를 빼주시면 되죠. 3 빼기 3은 0, 3 빼기 3은 0 그래서 0, 0 그리고 0 빼기 0은 0이다.
그러면 똑같이 적용이 되죠. 다음으로 C의 여유시간도 구해봐야죠. C 다음에 있는 이 이벤트에서 뻗어나가는 작업이 없죠. 그러면 그대로 계산을 해주시면 되죠. 8 빼기 8은 0, 8 빼기 8은 0, 0, 0, 그리고 0 빼기 0은 0이다. 똑같이 적용이 되죠. 다음으로 D의 여유시간 구해볼게요. D 다음에 있는 이벤트에서 뻗어나가는 작업, 오직 덤이 하나만 있죠. 그러면 이때는 덤이 뒤에 있는 이벤트에서 빨강 파랑에서 여기 있는 보라를 빼줘야 한다고 했죠. 그러면 8 빼기 5는 3, 8 빼기 5는 3, 그래서 3, 3, 그리고 3 빼기 3은 0, 똑같이 적용이 되죠. 이 문제를 예시로 제가 보여드리면서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렇게 네트워크 공정도가 서로 사람마다 다르게 그려져요. 그렇지만 일정 시간 그리고 여유 시간표를 작성하고 CP를 작성하는 데 있어서 다른 값이 나오면 안 돼요. 정답은 무조건 하나입니다. 자, 이렇게 다 풀고 나서 여기 적었던 작업 일수 그리고 보라 색깔 다 지워주시고 빨간색, 파란색 전부 다 검은색으로 해주시는 거 잊으면 안 돼요. 그리고 지금 하는 이야기는 외울 필요는 없는데 궁금하실 분들이 있을 것 같아서 설명드립니다. 우리 1부 두 번째 강의에서 마지막 부분에 넘버링 더미를 작성할 때 가능하면 작업 일수가 긴 작업으로 더미를 뻗어나가게 하라고 권장사항으로 말씀드렸죠. 지금 제가 네트워크 공정도를 두 가지를 표시해 놨죠. 위에 있는 네트워크 공정도는 권장사항을 지킨 거고요. 아래에 있는 네트워크 공정도는 권장사항을 지키지 않은 거예요. 차이가 보이죠? 권장사항을 지키지 않은 것은 CP의 경로 설정상에 불필요한 더미가 포함이 되어 있어요. 반면에 권장사항을 지키면서 네트워크 공정도를 그리면 위 그림처럼 CP의 경로상에 불필요한 더미가 포함되지 않죠. 그래서 이 권장사항이 있는 거고요. 다시 한번 강조할게요. 안 지켜도 상관없습니다. 이거 안 지켜도 틀리는 거 아니에요. 궁금하실 분이 있을 것 같아서 설명드리는 거예요. 오늘의 마지막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부턴 왼쪽 판서에 추가되는 게 없어요. 처음 이벤트는 0으로 시작을 하죠. 이렇게 0을 적어주겠습니다. 순행 계산 해볼게요. 0 더하기 1은 1 적어주시고 그리고 여기도 빨간색으로 1 적어주시면 되겠네요. 다음으로 1 더하기 2는 3 여기 적어주시고 0 더하기 1은 1 적어주시고 1과 3 중에서 큰 값 3을 선택해서 여기 적어주시면 되겠네요. 다음으로 3 더하기 7은 10 적어주시고 빨간색으로 10 여기 적어주시고요. 더미가 있으니까 10이 그대로 가면 되겠죠. 여기 10 적어주겠습니다. 다음으로 3 더하기 6 해서 9를 적어주시고 1 더하기 5니까 6 적어주셔서 6, 9, 10 중에서 가장 큰 값 10을 선택해서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끝의 이벤트는 TTL 같으니까 여기도 10 적어주시고 역행 계산 해볼게요. 더미니까 10이 그대로 내려가면 되겠죠. 여기 10 적어주시고 10 빼기 7은 3, 10 빼기 6은 4. 그러면 3과 4 중에서 작은 값 3을 선택을 해서 적어주면 되겠죠. 다음으로 3 빼기 2는 1, 10 빼기 5는 5. 그래서 1과 5 중에서 작은 값 1을 선택해서 여기 적어주시면 됩니다. 다음으로 1 빼기 1은 0, 3 빼기 1은 2. 0과 2 중에서 작은 값 0이 된다는 거 확인했네요. CPM도 한번 적어보죠. 처음에 0, 그리고 0으로 갔다. 순행 계산 해볼게요. 0 더하기 1은 1 적어주시고 빨간색으로 여기도 1 적어주세요. 다음으로 1 더하기 2는 3이고요. 0 더하기 1은 1. 그래서 1과 3 중에서 큰 값 3을 선택을 해서 적어주셔야죠. 이렇게 적겠습니다. 다음으로 3 더하기 7, 10이니까 여기 10 적어주시고 빨간색으로 10 적어주세요. 다음으로 더미가 있으니까 그대로 여기 10을 적어주시고 3 더하기 6은 9, 여기 화살표에는 9. 1 더하기 5는 6, 여기는 6을 적겠습니다. 그러면 6과 9, 10 중에서
가장 큰 값 10을 선택을 해서 여기 적어주면 되겠죠. 끝의 이벤트는 서로 같으니까 여기도 10을 적어줄게요. 역행 계산 해보겠습니다. 덤이니까 10이 그대로 내려오면 되죠. 그래서 여기 10 써주겠습니다. 다음으로 10 빼기 6은 4고요. 10 빼기 7은 3이고요. 그래서 3과 4 중에서 작은 값 3을 선택을 해서 여기 적어주면 되겠죠. 다음으로 3 빼기 2는 1, 10 빼기 5는 5. 그래서 1과 5 중에서 작은 값 1을 선택을 해서 여기 채워주면 되겠네요. 마지막으로 1 빼기 1은 0, 3 빼기 1은 2. 그래서 0과 2 중에서 작은 값이 0이라는 거 확인했네요. 다음으로 EST 구해보겠습니다. 작업 앞의 빨간색이죠. A 앞의 빨간색 0, B 앞의 빨간색 0, C 앞의 빨간색 1, D 앞의 빨간색 1, E 앞의 빨간색 3, F 앞의 빨간색 3. 다음으로 LFT 구해볼게요. LFT는 작업 뒤의 파란색이죠. A 뒤에 있는 파란색 1, B 뒤에 있는 파란색 3, C 뒤에 있는 파란색 10, D 뒤에 있는 파란색 3, E 뒤에 있는 파란색 10, F 뒤에 있는 파란색 10. 다음으로 작업일수 그대로 적어줄게요. 11, 52, 67 적어주시고 EFT는 EST 더하기 작업일수죠. 0 더하기 1, 1, 0 더하기 1, 1, 1 더하기 5, 6, 1 더하기 2, 3, 3 더하기 6, 9, 3 더하기 7, 10. 그리고 LST는 LFT에서 작업일수 빼주면 되죠. 1 빼기 1, 0, 3 빼기 1, 2, 10 빼기 5, 5, 3 빼기 2, 1, 10 빼기 6, 4, 10 빼기 7, 3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다음으로 CP 작성을 해볼게요. CP는 이벤트 위에 빨간과 파랑이 같은 지점들을 이으면 되죠. CP를 표시를 해보면 이렇게 굵은 선으로 이렇게 표시를 해주면 되겠죠. 그리고 굵은 선 위에 있는 작업 A, D, F 별표 표시해야죠. A, D, 그리고 F에다가 이렇게 별표 표시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여유시간 구해봐야죠. CP의 여유시간은 0이죠. 그래서 이렇게 0으로 먼저 적고 시작을 해주시면 됩니다. B의 여유시간 구해볼게요. B 다음의 이벤트에서 빨강, 파랑 빼기 보라색 하면 되죠. 2, 2 그리고 2 빼기 2는 0 이렇게 구해주시면 됩니다. C의 여유시간 구해볼게요. C 다음에 있는 이벤트에서 10 빼기 6, 10 빼기 6 그래서 4, 4 그리고 4 빼기 4는 0 이렇게 적으시면 됩니다. 다음으로 E의 여유시간 구해볼게요. E 다음에 있는 이벤트에서 10 빼기 9, 10 빼기 9 그래서 1, 1 그리고 1 빼기 1은 0 이렇게 적으시면 돼요. CPN 기법으로 구해도 똑같이 나옵니다. 다음으로 F의 여유시간을 구해보도록 할게요. 확인할 게 있어서 해보는 겁니다. F의 여유시간을 구하기 위해서 F 다음에 있는 이벤트를 확인을 해야죠. 이 이벤트에서 뻗어나가는 작업이 오직 덤이 한 개만 있죠. 그래서 이 덤이 다음에 있는 이 이벤트에서 빨강 파랑에서 여기 있는 보라를 빼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10 빼기 10은 0, 10 빼기 10은 0 그렇게 해서 0, 0, 0 빼기 0은 0 이렇게 작성을 해주시는 거예요. 답을 다 작성하고 나면은 썼던 작업일수 지워주시고 보라 색깔 다 지워주시고 그리고 빨간색, 파란색은 검은색으로 다시 바꿔주는 거 잊지 마세요. 여기까지 2부 첫 번째 강의였습니다. 호흡이 길었죠? 끊고 가기에는 너무 중요한 부분들이 이어져 있어요. 지금 제가 적은 왼쪽 판서만 적용하실 수 있으면 어떤 공정도든 완성하고 시간표도 작성할 수 있어요. 다음 강의인 2부 두 번째 강의에서는 1부 두 번째 강의에서 했던 예제 10가지를 그대로 들고 와서 시간표를 작성을 해볼 거예요. 여러분, 공정도는 스스로 작성해봐야 실력이 늡니다. 수업을 듣고 나서 여러분들의 것이 될 수 있도록 꼭 스스로 연습을 해보세요.
여기까지 네트워크 공정표 2부 첫 번째 강의였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다들 수고하셨어요.